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방학이 시작돼서 굉장히 바빠요. 저도 수업이 많고 일찍부터 와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쁜데 아주 잠깐 시간이 남고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뭐 예전보다 많이 영상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알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필요하게 되어버린 학원, 정말 지혜롭게 이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학원이요, 이제 없기에는 참 힘든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을 이제 안 다니거나 이용하지 않기에는 학습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제 학원도 하나의 약간 학교처럼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하나의 뭔가 교육의 이제 그 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학원이 이제 그 교육의 장으로서 이제 잘 발전을 해서 저도 학원을 하지만 학교를 잘 서브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학원이 점점 필요는 하지만 필요악이 되어버린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 소비자가 이제 저도 학부모이면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딸도요, 학원을 다닙니다. 저희 딸이 이제 다니는 학원은요, 논술, 그 다음에 줄넘기,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학원. 이렇게 세 가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수학은 저희 학원에 와서 수업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수학도 다니는 건가요? 제가 가르치고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제 또 저희 아내가 가르치고 해서 이제 외부 학원을 다니지는 않아요, 수학은. 근데요, 이제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 또 미술도 다녔고, 피아노도 다녔고, 뭐 여러 가지 학원을 다녔지만, 우리 아이가 다녔던 학원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가장 돈이 아깝지 않았던 학원을 딱 하나 꼽으라면, 그거는 줄넘기다. 줄넘기를 너무 잘해요. 하나도 못 넘던 아이가 막 급수를 따고 막 꺾기 쌩쌩이를 하고 막 두 번 쌩쌩이를 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줄넘기를 잘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역시나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수학 전공자고 저희 아내도 행정학 전공자라서 이제 영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영어를 학원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학원 중에서 이제 뭐 한 1년 정도씩 뭐 1년 정도씩 학원을 이제 한 세 번의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어느 학원을 유명하다는 그 유명 선생님이 동네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학원을 가봐도 참 그래요. 저도 학원을 하지만 아이가 뭐 그, 그래요. 저는 이제 저도 학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에서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요. 학원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학년 뭐 중3이나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부모님들과 그렇게까지 막 크게 소통할 필요가 많지 않아요. 성적이 아이가 많이 떨어졌거나 학습 의욕이 많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문자 정도 아이 학습 상황을 나- 보내드리는 정도 이제 그리고 아이와 거의 대부분 소통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자기 중심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도 초등학생이나 특히 중학교 저학년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르치겠지만 가정에서도 항상 확인해 주시고
뭔가 확인을 해보시고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근데요, 참 이 학원들을 제가 보내보면 이 초등이 얼마나 이제 손길이 많이 가는 그런 학원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피드백적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통도 많지 않고. 뭐 이제 와요. 뭔가가 와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성적은 좋다, 뭐 단원 잘 외운다, 뭐 반에서 제일 잘한다, 뭐 그런 것들이 오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단기 기억력이 좋으니까 단기 기억력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만 보면 우리 다 영어 단어 외웠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드리듯이 그런 쪽으로 좀 피드백을 주고 또 학원이랑 협력을 해서 가정이랑 어떻게 좀 이어나갈지 이제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학원은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 저도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학원을 보내면 보낼수록 실망스럽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좀 더 소통하고 나도 좀 더 피드백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요. 학원을 보내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최대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게 예전보다 더 밀착스러워졌어요. 더 학원의 기술이 발달하고 더 교육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정의 개입이 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전에는 가정의 개입이 없었었는데 그냥 약간 방치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더 사회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할수록 더 가정의 개입이 이제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원이요. 예전보다도 더 훨씬 더 획일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학원이 더 수준별 수업이 가능했고, 잘하는 반, 못하는 반, 그런 것들이 더 가능했고, 더 세분화되어 있고, 뭐 학생 수가 더 많아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못하는 친구가 못하는 반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 반에서 실력을 쌓아서 좋은 대학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상위권 반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실력을 올리고, 내 실력을 잘 받는 게 이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학원이 더 획일적이 돼가고 있어요. 예전에 가르쳤던 이제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저랑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학습을 같이 했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이제 좀 떨어지는 특히 수학 성적이 중학교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냉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수학적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뭐 못할 정도의 친구는 아니지만 노력으로 굉장히 이제 중학교 때 잘했다는 거죠. 그 제가 가르쳐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중학교 때 가르쳐 보니까 저랑 이제 6개월 공부해서 중학교 성적은 다행히 잘 나왔는데 한계가 있어 보여서 이 친구한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어요.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냐? 너는 땡땡아, 너는 이렇게 공부를 막 수학을 고등 수학을 완전히 이해해서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처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저도요. 뭐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수학을 잘했고 또 수학을 학부 때도 대학원 때도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학을 암기해서 푼다, 수학을 유형을 익혀서 푼다,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수학을 이해해야죠. 하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전 국민이 모두 다 미적분을 이해하고 미적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열심히 잘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전 국민이 다 미적분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땡땡아, 너는 좀 더 암기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유형도 더 많이 익히고
공식 암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증명과 이해를 하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강남에 이제 사는 친구니까 인맥이 좋잖아요. 아빠 친구 중에 대형 인강업체 이제 국어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나름 컨설팅을 받았더니 그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누가 수학을 외워서 풀고 유형을 익혀서 푸냐. 수학은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화를 냈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수학은 이해를 해서 푸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이제 그 부모님이 나중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는 나중에 아이도 인정하고 부모님도 했는데 성적은 오르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저랑 헤어진 다음에. 안타깝죠. 나갔어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행착오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점점 정말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너무나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획일적이래요. 모두 다 심화 문제를 풀고 모두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얘는 이해를 해야 되는 친구, 얘는 유형을 풀다 익히는 친구, 얘는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친구 너무나 다 다르고 오히려 시대가 발달할수록 교육이 발달할수록 이 다양성이 더 유지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획일적이 되어 버렸어. 특히 강남 교육은 다 심화 문제, 다 선행. 여기에서 우리가 잘 헤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 정말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잘해야지 실력이 늘 수 있다라는 건 전교권 친구들, 1등급 친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 강남의 우수한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머리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이 우수한 친구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찌들고 학원 스타일의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작 자기의 힘을 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될 때 얼마만큼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숙제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가늠을 못하고 정말 학원을 다녀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의치대 가는 친구도 많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만약에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원 쳇바퀴를 돌지 않고 학원을 다니지만 학원을 다니면서도 좀 더 학원 양을 줄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늘어났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와서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됐겠냐라고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아이들도 동의해요. 정말 그러면 대단해졌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1타 강사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이제 전교권,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 이제 정말 유명한 과탐 강사 수업을 듣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역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인간 강사들이랑 1타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이제 잘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들었을 때는 좀 더 잘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전교 1등 하는 친구니까 아, 그러냐 실력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막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는 그런 선생님인데 저한테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애들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약간 좀 너무 친절하게만 대해주지 말고 좀 애들한테 막 플러팅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거겠지만 선생은 아니죠. 애들의 이제 그 심리를 잘 파악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너 그런데 이 수업이 잘 이해가 가니? 그랬더니
이해는 되는데 할 게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탐을 수능에서 100점 맞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모든 강남의 학생들이 상위 1%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강남 아이들이 우수하고 똑똑하긴 하지만 다 상위 1%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상위 1%를 노려야 될 정도의 실력이 있는 친구가 있고 상위 10%를 노려야 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상위 20%로 인서울을 노려야 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상위 1%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100명이 들으면 10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강남이니까 10명, 5명 이해하는 거죠. 다른 지역이었으면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실력이 뭔지 모르고 항상 상위 1%의 수업을 갈망하고 상위 1%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남 부모님들, 강남 친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방 너무 쉽다. 이런 문제면 지방에서 1등급 받지. 전교 1등 하는 애가 수능 2등급도 겨우 나오는데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전교 1등 하는 친구, 지방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 심한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수능 2등급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실제로 대학에 갔을 때 머리가 나쁘거나 실력이 없지 않아요. 항상 저희 조사하잖아요. 대학 가서 수업 들어보면 지방에서 굉장히 스스로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받아서 온 친구들, 강남에 있는 친구들보다 우수한 아이들 많아요.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내는, 단순히 심한 문제를 못 풀었지만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강남 친구들도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보다 더 우수한 유전자가 많을 수 있어요. 경제력으로도 더 월등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1%의 수업, 내 수준에 안 맞는 수업, 도를 지나친 수업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렀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강남 아이들의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졌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혜로운 겨울방학, 지혜로운 학원 이용이 되는 겨울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